우주전의 양상을 또 여기서 표현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우주군을 창설을 한 지도 됐고요. 네, 스페이스포스가 창설이 됐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공군 쪽에서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주 공간에서의 그런 군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국의 위성이나 어떤 정보 시설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우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동아, 숫자 좀 줄이자. 이게 되게 대단한 게 업동이는 그 추력기도 안 달려 있어요. 이 친구는 우주 공간에 만약에 작살 한번 잘못 던졌다가 이렇게 미스 되면은 그대로 떠나가거든요. 잡으러 가지 않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데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잡고 있습니다. 로봇이니까요. 네. ISS에서 우주인들을 돕기 위한 로봇들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떠다니는 로봇이라던가. 되게 귀여워요. 네. 업동이가 군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군사용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고, 군사 쪽에서는 AI까지는 아니더라도 엑소수트 같은 그런 바디 외골격에 붙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미래화 무기로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로봇팔이 나오잖아요.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함이라고 있어서 이런 그 모듈들을 이제 옮기고 어떤 장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퍼시비어런스 같은 경우에도 암석을 샘플을 채취하는 부분이 이제 로봇 팔로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대상물에 접근을 할 때 이런 그 팔 모양으로 된 구조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진짜 타고 다 부서지고, 그 가장 위험한 순간이 우주선이 다시 대기권으로 돌입하는 순간이거든요. 대기권으로 돌입하는 각도가 좀만 옅으면 물수제비처럼 튕겨나가고요. 좀만 깊으면 들어가 타요. 보통 이제 대기로 떨어질 때 정상적으로 떨어지게 하더라도 막 20 정도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속이 타는 것보다 넘어서서 그런 극초음속 환경에서는 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 상태로 얘네가 분해가 되면서 그런 플라즈마 기둥이 이제 불기둥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착륙선이 이제 귀환을 할 때 창문 쪽에 찍어놓은 걸 보면은 그런 녹색깔, 분홍색깔 이런 플라즈마 기둥들이 보입니다. 됐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간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장이 다 흔들려서 아마 이렇게 납작하게 전부 치듯이 죽지 않을까. 다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있는 우주선들도 구조물이 남아있진 않겠죠. 요거는 그래서 영화. 요거는 확실히 영화. 네. 엔진은 또 이온 엔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제 케미컬 엔진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건 이온 엔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강한 힘이 필요한 거는 케미컬 엔진을 많이 쓰고요. 오래 멀리 가야 되는, 좀 효율이 좋아야 되는 임무에서는 이온 엔진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그 이온 엔진의 특성이 이런 전자를 이렇게 가속을 해가지고 지금 한 방향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푸른색의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푸른색 빛이 나면서 이렇게 탁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특성들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추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지만 여러 이제 뭐 궤도를 자주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그런 미션들에 지금도 찬찬히 사용되고 있고요. 그 영화 중간에 승리호 스펙이 나오더라고요. 승리호 스펙이 되게 좋다고 나오는 수치들이 320만 파운드인가요? 그 정도로 나와요. 추력이 이제 320만 파운드 이 정도 나오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지금 팔콘 9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발사체죠. 그 발사체 이제 하나, 그게 뭐 3개를 묶었으면 팔콘 헤비고 하나만 쓰면 팔콘 9 이렇게 되는데 그 팔콘 9 2개 정도 되는 추력이 나오더라고요. 얼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말인즉슨 승리호도 지금 보면 엔진이 큰 게 주 엔진 2개가 있으니까 양쪽에 팔콘 9 하나, 팔콘 9 하나 바꿔서 지금 추력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전기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 정도로 기동을 우주 공간에서 하려면 조금 더 세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진 않죠. 그렇습니다. 네.
우주공간에서 총을 쏘든 작살을 던지든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전달이 되려면 매질이 있어야 되고 그 매질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공기인 거고 물속이더라도 소리가 약간씩 들리는 것도 물이 매질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 우주공간처럼 이렇게 고진공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돈 많이 주고 영화관 갔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심심하죠. 심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래비티나 이런 영화 보면 되게 정막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라고 평가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 선장님은 그 극하면서 극가속 과정에서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EVA라고 하죠. 그 우주 유형 같은 거. 우주여행 할 때도 보통은 이제 호스를 연결해 놓거나 선 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추력기들이 달린 시트가 있어요. 그런 좀 것들을 약간 입고 하거나 소파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여기저기서 본 게 좀 썰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의견이 있는데 그 옛날에 영화 중에 토탈 리콜이었죠. 토탈 리콜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게 불어오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뭐 피가 끓어가지고 워낙 저압이다 보니까 피가 끓어서 증기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은 너무 우주 공간이 추워가지고요. 어느 게 금방 얼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터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지금 1기압이 한 물기둥으로 따지면 한 10m 정도거든요. 근데 10m 밑으로 내려갔을 때 2기압일 때도 사람이 굉장히 잘 버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막 기압 차이로 인한 요인들보다는 약간 추위나 아니면 공기 부족, 산소 부족으로 인한 요인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이 가면 마션에서는 뭐 덕테이프를 붙이던데. 네, 덕트 테이프가 실제로 우주 미션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 덕트 테이프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일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폴로 13호 때 그 안에 공기 정화 장치가 어댑터가 안 맞았던 게 망가져서 안 맞았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덕트 테이프하고 우주복에 있는 공기 장치인가 다 합쳐가지고 덕트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만든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덕트 테이프 공대생 상징이 되었죠. 덕트 테이프와 WD. 이게 움직여야 될 게 안 움직이면 WD. 그리고 안 움직여야 될 게 움직이면 덕트 테이프. 이게 아주 상징이 돼버렸죠. 실제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우주보험이요? 실제로 우주보험이 있습니다. 뭐 국가 간의 위성 개발 시절에는 국가끼리 부딪히면 국가끼리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외교적인 절차로 해결이 됐는데 상업위성이 되면 그거는 이제 재산권이잖아요. 각 기업의 재산들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얼마 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보험 책정이 다르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차들끼리 차 사고가 난 것처럼 누가 책임은 자차 얼마인데 너는 얼마짜리냐 이런 것처럼 7대3으로 하자. 뭐 그런 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죠. Entering Lagrangian point space debris field. 안 돼. 이거 라그랑지 포인트. 요 라그랑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우주 탐사에 있어가지고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태양이나 지구, 달 같은 중력체가 있으면은 그 중력이 이제 균형을 이루는 점이 이론상으로 한 5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체가 놔둬지면은 어디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고 이제 그 위치에 딱 위치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라그랑지 포인트에 그 나노봇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모여있는 거거든요. 거기 설정상. 실제로 소행성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실제로도 태양, 목성 그 라그랑지 포인트에 그 소행성대라고 해가지고 그런 소행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소행성대가 있어요. 여기서 나노봇이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컨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전에 다른 영화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작은 로봇들이 갉아먹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우주에 나갔을 때 마이크로 파티클들에 의한 파손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적인 유성이나 아니면은 먼지 우주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주 먼지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서 이렇게 패널을 뚫거나 이렇게 구멍이 파이거나, 만약에 그런 파손이 외부 패널이 아니라 굉장히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어떤 기판을 회로를 건드리거나 하게 되면은 위성 전체의 어떤 피해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과거에는 지금 접근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우주라는 게 지금 점점 더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진짜 승리호에 나오는 것처럼 우주 엘리베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로 로켓을 타고 뭐 다른 나라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달까지는 굉장히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2092년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어떤 물이 그런 과거의 석유 같은 개념으로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꾸리기 위한 그런 자원으로서 활용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SF 영화가 나왔다는 거 사실이 일단 가장 고무적이었었고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우주에 나가고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의 영화가 주는 효과보다 적을 수가 있거든요. 과학적인 배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그 우주를 무대로 하는 영화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